새해를 맞기 위해 모두들 들떠있던 지난해 연말, 강원도 원주의 한 허름한 간이막사에선 때늦은 졸업식이 열렸다. 모두들 단란한 한 가족의 가장일 법한 15명의 졸업생들. 서울에서 올라올 때는 졸업식은 끝내 눈물로 얼룩이진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은 여느 졸업식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들을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꼬리표 하나, 노숙자. 졸업식은 그 꼬리표를 떼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이들의 첫걸음을 의미한다. 노숙자들의 다시 일어서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5월 11일 자활을 꿈꾸는 노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숙자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첫 캠프다. 서로를 안고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게임. 혼자가 된다는 의미를 알기에 이들은 더욱 서로의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된 건 처음이야. 진짜 박수 진짜 환호성가 박수. 여기서 하기는 제일 먼저 했지만은 발표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2등. 그다음에 여기서 캠프는 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버스 기사였다 노숙자가 된 김주경 씨도 열심이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이들과 함께 뒹굴지만 그는 노숙자가 아닌 목사다. 허기봉 목사. 노숙자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그들의 친구다. 익숙지 않은 이름 밥상 공동체. 이곳이 바로 허기봉 목사와 노숙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98년 4월 노숙자를 위해 무작정 시작한 밥상 공동체가 지금까지 9만여 명의 실직자와 불우이웃의 쉼터가 되고 있다. 손수레 뒤에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하지만 밥상 공동체엔 쉬는 날이 없다. 그러면서 소중하게 잘 쓰시라고 오늘 쌀 보내주셔서 내가 감사하다 했거든요. 밥상 공동체가 쉬는 건 많은 이들이 하루를 굶주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느지막이 허 목사가 손수레를 끌고 청과물 시장을 찾았다. 무슨 일일까? 사장님 혹시 우리 배추 좀 없으세요? 배추요? 예. 좀 주실 거. 사장님은 뭐 하세요? 저희요? 예. 과일이요? 야채 좀 주실래요? 우리 무료급식 좀 해요. 조금만 좀 주세요. 우리 내일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당장 내일 노숙자들에게 줄 먹을거리가 떨어진 것이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좋은 거를 줘야 되는데. 이거 괜찮네요, 뭐.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는 이들이 허 목사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허 목사의 손길이 왠지 무겁다. 상한 사과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손질만 깨끗이 하면 이마저도 노숙자들에겐 귀한 먹을거리가 된다. 과일과 야채를 얻은 허 목사가 급히 시장을 빠져나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 과일과 야채를 손질하기 위해서다. 이 작은 손수레에 허 목사는 먹을거리와 함께 사람들이 보낸 따뜻한 인정을 담아간다.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무거운 거. 오늘도 많은 노숙자와 무이탁 노인들이 밥상 공동체를 찾았다. 이렇게 매일 150여 명의 노숙자들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는다. 맛있죠? 무료 급식을 끝내고 허목사가 부지런히 찾는 곳이 있다. 거기서 불황인 시설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불황인이 아니니까 안 들어갔다. 여기 그냥 나오셨네? 그냥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동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어서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추운데 여기서 자. 아유, 세 달 기가 최근 교통이 편리한 원주로 많은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좋더라더라고. 노숙하는 분들 지금 우리 쉼터에 다 있잖아. 우리 밥상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거 좋지요. 그건 좋다. 근데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약속할게. 첫째는 술 먹지 말라. 술안 먹을 수 있어요. 늘어난 노숙자들로 밥상 공동체 제2의 막사를 짓는 손길이 분주하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불과 얼마 전엔 찬이슬을 맡던 노숙자들이었다. 체육교사였던 병훈 씨도 그렇다. 이들은 모두 밥상 공동체와 인연을 맺고 자신을 버린 사회로 다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잡지사 기자였던 태근과 공장에 다니던 청수 씨도 나이 터울을 잇고 손발을 맞춘다. 코너도 가면은 이게 안 받는다고. 항상 요요요. 뭐야? 같은 시각 또 다른 밥상 공동체 식구인 세진이는 원주 시내를 헤매고 있다. 오늘 자리 구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자살을 하기 위해 원주를 찾은 세진. 그러다 밥상 공동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 그는 포장마차로 자립을 꿈꾸고 있다. 또 다른 밥상 공동체 식구들이 있는 곳. 5명의 노숙자가 자활을 꿈꾸는 고물상이 한창 새단장 중이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곳.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까? 그들은 이곳을 보물상이라 부른다. 며칠 후 허목사와 신 실장이 급히 병원을 찾았다. 멀쩡하던 김주경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김주경 씨를 찾아가는 허목사의 마음이 못내 안타깝다. 자월 캠프에선 누구보다 열심히 던 주경 씨였다. 감기인 줄 알았던 것이 뇌에 구름이 차는 뇌농양이었다. 허목사를 본 주경 씨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한다. 노숙자 자월의 복병은 늘 이렇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다. 긴 노숙자 생활로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시급한 건 꺾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 병은 빨리 낫는다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하니까 김주경 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편안하게 먹고 근본 기에 좀 쉰다 생각하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는 이도 남아있는 이도 마음이 무겁다. 오지 마? 비기 싫어해? 저 보기 싫어? 응? 아,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 저녁 때. 네, 마음 편히 잡고 계세요. 주경 씨가 쓰러지면서 밥상 공동체도 분주해졌다. 조영돈 씨
시멘트 이렇게 비벼가지고 세면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용도는 잘해요. 어? 용도는 잘해요. 아 용돈 씨가요? 빨리 주경 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롭게 팀을 짜야 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집수리 팀이 첫 일을 맡았다. 이거 내리 이쪽으로. 이쪽에서 하는 거. 급히 꾸려설까 지붕을 잇는 간단한 일에도 손발이 맞질 않는다. 인테리어 전문가였던 종춘 씨의 기분이 영 말이 아니다. 조이치 하면은 진짜 다르거든요. 혼자 사면은 수평.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간신히 일을 마쳤다. 보람되게 마감할 그러나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성취감보다는 내일 무겁기만 아침이 하다. 밝은 것처럼 우리의 희망도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김주경 씨 진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날 밤 집수리 팀의 숙소인 쉼터의 기운이 왠지 좋질 못하다. 싫어. 어떻게 밥 먹고 사니? 이게 남 일이냐? 아침에 나가면서 집어넣으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구만. 그거 내 일도 아니야. 결국 마음속에 쌓아뒀던 감정이 사소한 일로 폭발한 것이다. 무거워진 분위기를 피하려 막내인 영돈이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원양어선을 타던 영돈이 이곳에 온 것은 지난 5월. 다시 집으로 돌아갈 희망에 부풀었는데 길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낯선 고급 승용차가 밥상 공동체를 찾아왔다. 성환이 취직을 한 것이다. 우리 잠깐 한번 소감 한마디 좀. 그동안에 좋은 일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목사님 만나갖고 잠시 동안 또 목사님 마음을 괴롭혀갖고 또 굉장히 죄송하고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처럼 밥상 공동체에 환한 웃음이 번진다. 그러나 축하를 해주는 이들에겐 부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주일날 노니까 같이 또 예배드려요. 비록 음식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힘든 일이지만 성환에겐 고마운 일터가 될 것이다. 한 명의 노숙자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 한편으로는 마치 잘 키웠던 딸을 출가보내는 어머니처럼 서운함도 있고 그런데 잘 적응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또 보람 같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고 성환을 보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허목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주경 씨의 상태가 예상보다 위급해 수술을 앞당긴 것이다. 중환자실에 얼마나 있을 건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기제가 있어야잖아. 결과를 기다리는 허목사의 마음이 무겁다. 수술 결과도 그렇지만 퇴원까지 5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다. 사정을 눈치챈 기수 씨와 춘동 씨의 마음도 안 좋다. 뇌 촬영 결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환자에게 애써 웃음을 짓는 허목사. 이제 그들이 기댈 곳은 후원자밖에 없다. 그러나 허목사는 언제까지 주경 씨에게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그러기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치매를 입을 수가 있어요? 좁겠네. 많이 좁잖아요. 아니, 좁잖아. 할머니시고 아니, 치매는 좁겠는데. 아니, 빨리 해서 해놔. 병원 형. 나 정보에 목사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잠깐만 비켜줘봐. 잠깐만. 중국 아, 음식점에 5분만 취직을 한 치영이 근데 병원을 내보내더니 무작정 허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싫어요 나는. 모든 게 싫어요. 다 싫고 그냥 목사님 말 떠나. 그냥 10,000원 벌든 5,000원 벌든 간에 목사님 나중에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 아 그냥 여기서 차라리 치영은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받아줄 것을 빈다. 허 목사는 이럴 때 가장 힘이 빠진다. 나는 부담 가고 나는 안 좋아요 그게. 그래, 치영이가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씻는 거야. 내가요? 그럼. 이것도 심을 건가? 웬일인지 오늘은 고물상이 시끄럽다. 포장마차 개업을 준비 중인 세진이 포장마차에 쓸 물건들을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포장마차에도 저기 시계가 하나 있어요. 작업선 하나 없니? 됐지? 작업선. 그건 뭐야? 포장마차용 시계. 좀 보기도 좋고 산뜻한 걸로 그렇게 해서 뭐 이것도 괜찮긴 하다만 괜찮은데. 힘든 개업인 것을 알기에 허 목사의 걱정도 그만큼 크다. 주경 씨가 쓰러지면서 고물상을 맡을 사람이 바로 이도열 씨다. 외모와는 달리 그의 자리엔 늘 인연이 많다. 보고 하려고 그냥 모아놨어. 이는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 한 3년 동안 방황을 했어. 자기 노래야 나는 그랬더니 한 열심히 뛰는 섭밖에 없어. 하나도 막 눈에 보면 좋아야 돼. 그게 살아남는 길이지. 도열 씨에겐 어린 두 아들이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짓다 빚을 진 도열 씨는 두 아들을 누나댁에 맡긴 채 무작정 집 나간 아내를 찾아 원주에 와야 했다. 그러던 중 밥상 공동체와 인연을 맺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젠 아이들과도 함께 살게 됐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그저 좋아 편지를 쓴 창민이는 올해 벌써 6학년이 된다. 잘 돌아오더나? 응? 네. 안 오면 내가 안 들려. 형인 창식이는 중학생이 된다. 애써 엄마 얘기를 참는 창식이 도열 씨는 대견스럽기만 하다. 밥을 먹으면 늘 상을 치우는 일은 아이들의 몫이 된다. 그 사이 도열 씨는 설거지를 한다. 단칸방을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펴는 것도 창식이와 창민이의 일이다. 엄마 품에서 응석을 부릴 나이에 아이들은 무척 의젓하다. 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다지기 위해 찬송가를 익히는 도열 씨. 이제 도열 씨의 바람이라면 아내를 찾아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나무는 안 되니까 나무가 막 그거 자꾸 들어가 있으면 뭐래. 밥상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봉화산 등반에 나섰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허 목사의 제안이었다. 퇴소식이 가까워 온 것이다. 여기 밑에 저기 우리 저 병원네 집 있어. 오늘 저녁에 병원네 가서 밥 먹지. 큰 집안에 병원에. 아니야? 산아래 집에는 아직도 병훈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 체육교사였을 때는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닌 단지 노숙자일 뿐이다. 네, 이렇게 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봉화산을 오를 때부터 마음이 무거운 병훈이었다. 그런데 허 목사의 농담에 병훈이 끝내 북받쳐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훔친다.
내일이면 이들 모두가 밥상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 자신을 버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다시 기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도 말고 이곳에서 키워온 의지만큼만 세상에 나가 살아주기를, 다시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를, 떠나는 식구들을 위해 작은 희망의 촛불을 켠 허 목사. 그의 기도는 긴 겨울밤을 지새운다. 유난히 추운 날 퇴소식이 시작됐다. 옥상에서 죽으려고 했던 한 형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자립을 하고 잘을 해나가는데 밤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비 내리는 고무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동료들에게 웃음을 건넨 태근의 노래였는데 오늘은 식장의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손을 놓고 돌아섰을 때 밥상 공동체. 그곳은 노숙자에겐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제2의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제 이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세상 속엔 과연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